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기 전에 상의하시고, 상의하시면 선상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선상클럽의 이성로입니다. 반갑습니다. 황민혁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자, 오늘, 불금, 프라이데이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자,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시청자분들은 지금 TV를 보고 계십니까? TV가 끝나면 또 밖에 한번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밖에 날씨가, 정말 좋아요. 자, 그렇습니다. 시장 자체를 일단은 안전하게,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을 보시고 나가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만큼 시장에 대한 해답, 그리고 시장의 바로미터, 시장의 나침판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선상클럽을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메모지와 볼펜을 챙겨서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방송도 끝나고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 꼭 참석하셔가지고 좀 더 좋은 내용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에 앞서서 지금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코스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0.7% 상승한 2074포인트에 현재 코스피 시장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본다면요. 오늘 거래소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현재 847억 원, 기관들이 85억 원, 그리고 금융투자, 보험, 연기금까지 현재 매수 가담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제 거래소 시장이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자, 0.8% 정도대의 그 상승 흐름. 지금 어느새 이제 50포인트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고 2070포인트까지 올라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옵션 만기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옵션 만기 프로그램 쪽에서의 매도 물량 없었고, 그 다음에 금리 역시 예상했던 동결로 이런 이제 단기 이벤트 재료들은 이미 이제 소멸이 된 구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주목해봐야 되는 건 1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쪽에 대한 선별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바로 전날 있었던 이슈로 본다면 WTI 기준으로 했을 때 또 유가가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유가가 지금 현재 배럴당 50달러 정도 수준 위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럴당 40달러가 붕괴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했지만 결국은 배럴당 50달러 수준에 이미 올라서 있는 상황이고, 그 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50달러 수준 위에서 안착을 제대로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업종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 바로 정유주 그리고 화학주 쪽에서도 우리가 관심이 필요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별로 좀 더 자세하게 종목들의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쪽에서의 갤럭시 S6 그리고 갤럭시 S6 엣지가 오늘 출고가 되는, 판매가 되는 시기죠. 자, 지금 삼성전자가 현재 0.27% 상승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 역시도 1.6%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현대모비스와 포스코, 네이버, 그 다음에 SK텔레콤, 삼성 SDS가 현재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오랜만에 삼성 SDS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주가 조정이 너무나 이제 컸기 때문에 오늘 반등에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포스코를 포함한 이제 철강주들, 특히 이제 현대제철 쪽에서 또 강한 반등이 좀 나타났었는데, 어쨌든 철강주 쪽에서는 포스코는 아직까지도 이제 포스코 건설에 대한 의혹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포스코보다는 현대건설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군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시장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 흐름들이 이제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아모레퍼시픽 현재 1.4% 강세, 그리고 삼성생명이 0.6% 지금 중간에 살짝 이제 하락세로 껴있는 상황이고요. 자, 신한지주, 그리고 제일모직, 기아차까지 오늘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 좀 최근에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 국내 내수 소비에 대한 침체 우려감들 그리고 북미 시장 쪽에서의 판매도나 우려감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었는데 자 오늘 현대차하고 기아차 쪽에서 또 강한 반등세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적용되면서 반등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는 시원하게 한번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차하고 기아차 이런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접근을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오늘장 이 반등을 이용해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추가적인 2차 또는 3차 정도의 그 반등이 나왔을 때 그 정도 자리에서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들도 뭐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장에서 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증권주일 것 같습니다. 오늘 증권주의 흐름들이 가장 뭐 시장 안에서 이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거래소 시장 쪽에서는 증권주, 뭐 삼성증권을 포함한 뭐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뭐 대신증권, 그리고 현대증권, SK증권, 동부증권까지 자 증권주는 모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증권주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 자체가 결국은 시장에서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많이 증가했고요. 일단 증권주의 경우에는 그동안 증권 업종 자체가 그동안 이제 부실들을 다 이제 털어내고 구조조정이 다 이제 끝났죠.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더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역시도 증권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오늘 역시 지수와 함께 올라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증권주입니다. 현재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대신증권하고 SK증권인데요. 뭐 증권주 전반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증권주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끌고 가는 자리지만 지금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손이 정말 빠르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이 빠르신 분들이 아니라면 증권주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선상클럽이나 이제 서울경제TV의 방송이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증권주 유한타증권하고 동부증권 많이 강조를 드렸죠. 이미 5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미리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본의 아니게 글씨가 상당히 작게 나왔는데요. 네. 시청자분들이 황민영 멘토의 말을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의 요지는, 자, 정유주 화학주, 당연히 지금 유가의 반등, 어느 순간 유가는 역사적인 저점 자체를 찍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바닥이 통과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란의 핵협상 타결, 그리고 여러 가지 악재는 이미 다 반영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는 유가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빠지기는 힘든 여건이 아닌가라고 보는 시각이 맞겠고, 거기에 대해서 정유주와 화학주는 반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있었죠. 바로 증권주에 대한 활약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코스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부터 닥시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요. 자, 현재 683.81포인트 나타내면서 1%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6.85포인트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골프존과 경남지역이 다시 한 번 더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자, 그러면 수급 포인트도 같이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수급 포인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외국인이 지금 243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는 반면에 개인이 249억 원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이 15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투신권은 꾸준한 어떻게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지금 금융투자와 보험업종은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투신권이 꾸준한 매도세를 나타내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자문형 랩 물량, 또한 우리가 펀드 환매에 대한 물량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시장 자체를 예전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2020에서 2050포인트까지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자문형 랩 물량이 상당히 많고, 또 한 가지 더 바로 펀드에 대한 환매 물량이 상당히 많다고 했죠. 근데 벌써 3조 원이 넘게 낮출회가 됐다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 투신권의 매도세 자체가 매수로 돌았을 때는 그때 시장이 화랑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어느 정도의 외국인 물량이라든지 개인 물량은 신규적인 매수세로 보시는 게 맞다. 하지만 코스닥은 개인이 이끌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급락 자체도 우리가 염두에 두시자라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을 비롯한 종목군들이 지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셀트리온은 5%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자, 미국 램시마에 대한 조기 진출 가능성, 기대감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카코어가 0.1%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CJENM이 0.3%대 약보합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서가 어느 순간에 34,650원이 갔는데 오늘은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 그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톡스가 1%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추럴 엔도텍이 5.2%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GS홈쇼핑이 0.5%대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자, 삼성 LNS가 99,600원 8.5%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징 종목군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특징 종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진테크네요. 유진테크가 오늘 4.8%대 강세 나타내면서 15,200원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진테크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예, 바로 반도체 장비에 대한 부분 자체가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죠.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바로 턴어라운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반도체 장비주들이 다시 한번 모멘텀이 불 수 있겠구나. 삼성전자의 실적적인 분위기에서 뭐가 좋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스마트폰과 바로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그 말인 즉슨 SK하이닉스도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가 좋게 나타날 수 있다. 그만큼 실적이 좋을 수 있다. 그러면 고로 반도체 장비주들도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예, 카메라 모듈 관련주입니다. 오늘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크게 본다 렌즈 업체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갤럭시 S6가 지금 출시가 되면서 이런 렌즈 기업들, 카메라 모듈 회사들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시장의 핵심적인 노지가 될 수 있겠죠. IT 관련주 다시 한번 보고 또 다시 한 번 더 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은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겠고요.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게 아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싹 해결해 드리는 바로 그 시간, 바로 선상클럽이 진행이 될 건데요. 자, 전화와 문자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화는요, 02-3153-2611 둘 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팔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죠? 전화 주셔야죠. 예,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먼저 상의하시고 결과를 받아보는 프로그램 선상클럽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종이와 펜을 지참하시면 더욱더 좋은 선상클럽을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종목을 통해서 저희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부터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저도 모릅니다.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제일바이오 매도해도 될까요? 4156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일단 노 의견을 드릴 텐데요. 제일바이오. 자, 뉴스 잠깐 볼까요? 제일바이오. 예, 뉴스로 뜬 건 없다, 그죠? 뉴스에 뜬 건 없고, 최근에 자, 오늘 진원생명과학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과 한번 엮여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미국 국방부 지원 소식 이런 거고, 우리가 같이 제일바이오하고 엮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자체는 없었다, 그죠? 이름만 대신 제일바이오. 그래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크게 이거를 염두를 두시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왜 보유를 하고 계시라고 하냐면, 이분이 차트로 저에게 물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차트를 보시고 여기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제일바이오나 아니면 중앙백신 이런 기업들은 가을에 대한 테마주죠. 그러면 제일바이오가 지금의 상승 자체는 연속적인 상승은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바로 보시는 게 맞겠고, 대신 차트적으로 물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차트적으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60일 봉, 그리고 우리가 이평선 자체가 강하게 돌파되는 흐름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끼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평선은 보조 지표 중에 한 개입니다. 어차피 종가상의 부분 자체를 우리가 평균 낸 가격 자체가 이평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시 50분부터 3시까지 동시효과가 존재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종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이평선도 그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평선이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뭘 의미를 둬야 되냐면, 자, 주봉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4,560원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단 권역에 내려왔을 때, 자, 거래량에 대한 C가 마르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 4,560원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고, 자, 이거를 일봉상으로 넘어가서 이 자리를 끊고 나면 어제 강한 상승세가 조금 동반이 됐습니다. 4,500원대부터. 그러나 이 봉 자체는 조금 의미를 둘 필요가 있는 봉입니다. 그럼 그 자리 자체가 오늘은 어때요? 지지가 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요거는 추가적인 상승이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겠죠. 그냥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이 요 자리죠. 5,200원, 5,300원 자리가 1차적인 목표가 됩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는 사실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정리를 안 하시고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5,100원에서 5,200원 사이에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대신에 손절가는 4,560원 이 가격 권역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대부분의 이제 이렇게 상담을 마무리하겠고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에 보면 이제 그 마디라고 법칙이라고 하죠. 뭐 여기서 3분의 1, 뭐 2분의 1, 그거는 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주인이 있는 봉을 찾는 게 답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그 부분을 보면서 어떤 주포가 숨쉬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지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만 보고 매매에서는 큰일 납니다. 장이 좋아서 그렇지 장 나쁠 때는 제대로 물리는 거 다시 한번 더 꼭 위험을 꼭 상기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요. 하늘이와. 하늘이와도 오랜만에 나오는데요. 매수해도 될까요? 하나하나 440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제 의견은 놉니다. 자, 오늘 한일 이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고 이제 문자가 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뭐 종목들 중에서 현대차, 그죠?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한일 이하 부품주들도 다시 한번 올라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쪽에서 보면은 이제 오늘 현대차하고 기아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었지만 자동차 판매 자체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반등이 나온 것 자체가 일단 현대차를 먼저 보도록 하죠. 그동안 이제 주가가 많이 밀렸을 때 뭐 저점을 확인했던 자리죠. 이 자리에서 이제 오늘 반등권이 나섰기 때문에 이 반등 자체는 사실 뭐 많이 밀렸기 때문에 지금쯤 한번 담아볼까? 이런 물량들이 일시적으로 들어온 것 뿐입니다. 지금 어쨌든 자동차 업계 자체가 아직은 좋은 상황이 분명히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내수 경기, 그 소비가 점차 회복되고 있긴 하다만 결국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회복세를 보였다 이렇게 판정 짓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SUV 차량들 쪽에서의 판매가 지금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자동차 쪽에서는 이 판매량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를 포함한 이 부품업체인 한일리아 역시도 지금 자리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로 봤을 때 지금 어쨌든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는 기업들과 눈높이가 좀 낮아지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차별화 장세가 발생이 될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좀 내려가고 있고 1분기에 대한 기대감 그런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한일이라를 산다 그러면 당연히 시간은 지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시장은 좋아요.
시장은 좋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는 한일리화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한일리화에 대해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일리화는요. 현재 관점에서 저는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매수하지 마시고 다른 업종, 다른 종목들로 눈을 돌리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냉정하신데요? 네, 냉정하게 해드려야죠. 네, 이게 이제 손실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이제 제가 더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요. 자, 갑자기 좋은 사람을 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자, 여러분은 천사 2명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자, 농담이고요. 다음 그 종목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전화 와 있다네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한빛소프트요. 한빛소프트. 네.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가르쳐 주세요. 1,800원에 15%요. 1,800원에 15%요. 네. 어떻게 사셨어요? 종목 받으신 거예요? 받았죠? 예. 예, 그래요. 이게, 성향상 남자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자리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자분 목소리길래 한번 여쭤봤어요. 예. 요걸 18,000원 사셨는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그러면? 이게 잘 빠지고 잘 오르고 그러는데 지금 팔아야 되나 아니면 좀 더 가지고 있어도 괜찮나 해서요. 그래요. 네. 자, 그럼 기간은 상관없고, 그렇죠? 네. 그래요. 저의 의견은,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노 의견, 팔지 마세요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그래요? 자, 일단, 잘 사셨어요. 네, 네. 차트를, 차트를 조금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이 추천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군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 자리에서 추천이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첫 번째, 어머니 화면 보시면 첫 번째 상승이 이루어졌다, 그죠? 네. 첫 번째 상승이 이루어지고, 자, 요거를 주봉을 넘어가 보면, 자, 요 자리, 요 가파르게 갑자기 또 올랐어요. 자, 요 자리에 이제, 요 자리부터는 2차적인 상승입니다. 맞죠? 첫 번째 상승은 여기에 이루어졌죠. 맞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세력에 의한, 주포에 의한 상승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와 동반해서 올라간 자리입니다. 자, 네.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 네. 요게 가파르게 보면 3월 26일, 27일, 3월 30일까지 올라오는데, 자, 뉴스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한빛소프트 중국 게임 시장 진출의 3일째 급등 뉴스가 나오고 있죠? 네. 그럼 이 뉴스를 보고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도 상당히 많겠다, 그죠? 네. 그럼 그때 처음으로 발표가 됐으니까 모바일 게임 진출에 3월 27일 이때부터. 자, 그러면 요 봉 자체는, 자, 여기까지는 뭡니까? 이 세력들, 그 주포들의 가격대로 여기가 올렸다면 여기 이상에서부터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주봉을 보고 왜 그 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저도. 그 자리에 추천했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봉이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저항과 지지를 얘기를 하는데, 자, 맥점이 요 두 개거든요. 자, 첫 번째 맥점이 요 자리고 두 번째 맥점이 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를 딱 놓고 난 다음에 요걸 한번 돌이켜서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딱 보면 희한하죠, 맞죠? 뭐가 희한하냐면, 야, 첫 번째 여기 맥점에서는 갭 상승이 한번 일어났고 두 번째 여기 이 자리 또 갭 상승이 또 일어났어요. 네. 그러면 누군가는 누구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은 두 번째 갭을 보고 추천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조금 다른 견해를 좀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서서도 뉴스에 의한 상승 자체는 개인들에 의한 상승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 있던 요 가격대 9,680원, 9,700원 자리는 뭐예요? 자, 요 자리. 요 자리는 깨지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래, 드라마틱하게도 또 요 자리 또 지지를 받고 갔다, 그죠? 그러니까 요 자리는 절대 안 깨져요. 그런데 어머님이 사셨던 1,800원 자리, 11,000원 자리는 깨질 수 있는 자리예요. 그 차이예요. 그러면 정년 고수는 9,700원대 샀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포인트예요. 똑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1,800원, 11,000원에 사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9,700원 여기에 맥점 자리, 왜 하던 자리 요 자리가 맥점이었잖아요. 맞죠? 네. 요 자리를 공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보유를 하십시오. 보유를 하시고 대신에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네. 여기 상단에 있는 13,000원 자리는 하단 군역 9,700원에 샀다면 TP 가격 50%가 되는 자리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익 실현에 대한 흔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뚫기 힘든 자리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럼 13,000원 자리에서는 1차적인 이익 실현을 하시고 익절가를 잡아드린다면 익절가는 그 하단에 9,700원 대한 손절가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자리예요. 네.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하시길 바랄게요. 아, 그럼 13,000원 되면은 매도를 하라고요? 자, 1차적으로 먼저 정리를 하십시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이 종목에 보면 이게 투자 네. 성향이 딱 드러납니다. 남자분이 하시는 투자 포인트가 있고 여자분이 하시는 투자 포인트가 있고 고수, 중수, 하수에 따라 투자 포인트가 있고 황명 멘토님 무엇입니까? 당연히 고수죠. 예, 네. 저는 귀신입니다. 자꾸 원청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요? 미안합니다. 네. 자, 전화 빨리 받아보십시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저 SOE를 SO일이요. 2년 넘게 갖고 있어요. 아이고, 2년 넘게요?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세요? 75,800원에 15% 돼요. 75,800원에 15%요. 네네, 75,800원. 자, SO일을 또 장기 투자 하시려고 이제 들어가신 건가요? 처음에는 장기 투자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네. 뭐 배당금도 좀 많고 그래서, 예, 좀, 그냥 안정적이다 싶어갖고 들어갔었는데, 네. 예, 이렇게까지 쭉 빠질 줄 몰랐어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보면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자가 된 거네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SO일, 이 기업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요. 보통 이제 그 전화 주신 어머니하고 좀 비슷해요. 다른 분들도 다. 처음에 이제 그 대형주들이 이제 또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데, 물론 안정적인 거 많습니다. 근데 투자하는 방법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는 그 이제 사업, 주력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업이 좋아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지만 SO일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죠? 이 기업에 대해서. 근데 이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과 어떤 환경이 갖춰져야 되는지 그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실패들을 많이 겪게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앞으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SO일을 이제 바라보실 때, 저는 지금, 만약 SO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면, 제가 최근 들어서 유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유가는 이제는 다시 즉,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SO일이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습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듣고 계시죠? 네네. 네. 자, SO일과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GS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죠? 정유업체들 중에서는. 그런데 이 SO일만의 특징이 뭐냐면요. 지금 유가가 지금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만약에 유가를 위쪽으로 보게 된다면 여기서는 SO일이 가장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가 이렇게 올라가요. 네, 올라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자, 한 번에 이제 유류 같은 경우에 계속 사서 이제 사자마자 팔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정도 비축을 해둡니다. 그래서 유류를 사오는 기간이 분명히 존재해요. 네. 유류를 이제 사오는 기간들. 회계 처리 방식 중에 이런 방식이 있거든요. 선입 선출 방식과, 후입 선출 방식이 있는데, 이 선입 선출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먼저 이제 들어온 원유를 먼저 판단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그 유류를 만약에 사왔다. 이 정도 기간 동안 유류를 사왔다. 그럼 평균적인 단가가 이 정도에 형성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선입 선출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때 사온 유류를 판매가 그 다음부터 진행이 됐다면 이때 팔았다고 회계 처리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었던 유류를 그 다음에 팔았다고 기록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유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마진율이 남아요. 마진이 남습니다. 수익이. 이게 바로 SO일만의 회계 처리 방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나머지 정유업체들보다는 만약에 유가가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올라간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히 S-오일은 수익성이 앞으로 가장 크게 될 겁니다. 이건 1분기가 아니고 바로 2분기부터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은 이걸 갖고 왔을 때 수익이 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요즘 주식이 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네. 추가 매수를 좀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춰도 되고 목표가를 또 어느 정도 선까지 기다려도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자, S-오일 지금 뭐 흐름을 잠깐 짚어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자, S-오일 뭐 지금 시장에서 분명히 나쁘지 않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유가가 그만큼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네. 이건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15% 비중이면은 더 채우셔도 돼요. 하지만 채우시는 자리는요, 어디에서 채우느냐?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채우세요. 68,600원 있죠? 네네. 그 정도 자리 한번 눌려 내려오면 그때 지금 15%니까 15% 정도 더 담으셔도 됩니다. 예. 아시겠죠? 그리고 네네네. 목표가 제시해 드릴게요. 네. 이제 정유주들이 이제 유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점은 바로 2분기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일단 첫 번째 목표가는 9만원으로 제시해 드릴게요. 9만원. 네. 적으세요. 꼭 적으세요. 네네네네. 네. 9만원 잡아드릴 테니까요. 9만원대까지는 팔지 않고 끌고 가겠다 생각하시고 끌고 가시면 올해 안에 충분히 9만원까지 9만원 이상 한번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다시 연락 주십시오. 네네네네. 그러면 68,600원에서 추가 매수하면 되죠? 네,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깊이가 다르십니다. 예, 솔직히 저는 빈말 못합니다, 제가. 제 성격상, 제가 또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인데요. 진짜입니다. 근데 오늘 아까 제가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순간적으로, 생각보다는 정말 깊게, 연구를 해서 말을 하는구나. 생각보다는요. 네. 정말, 네. 뭐 이렇게, 그림만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순간적으로 해서, 뭐 그런 거는 뭐 칭찬을 당연히 받으셔야죠. 시청자분들도 저랑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아까 다시 한 번만 뭐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죠. 회계 처리 방식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 처리 방식에는 총 두 가지 계산법이 있습니다. 선입 선출 방식과 후입 선출 방식이 있는데, 선입 선출 방식이라는 건 먼저 들어온 제품을 먼저 판다라는 의미고요. 후입 선출 방식은 나중에 들어온 제품을 먼저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선입 선출 방식이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게 뭐 정유주들한테 상당히 이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개별적으로 이제 S-오일이 지금 그런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뭐 또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과 또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참고를 하시면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어떤 종목도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요, 프로텍.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2797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저는 노 의견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텍을 문의하신 분이 이상로 멘토님 감사합니다. 프로텍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하셨는데요. 9,860원에 지금 10%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자,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투자 원칙에 대한 부분인데, 자, 10%씩 10종목을 사는 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투자자예요. 그러나 시장이 좋든 안 좋든, 투자에 대해서 비중을 크게 실지 못한다는 것은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계란을 분산 투자, 한 바구니에 다 같이 담지 말자. 자, 중국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제일 많이 하죠. 중국인들이 지금 뉴욕 맨하탄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지분이 상당히 높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건물을 여러 개를 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몇 가지의 건물을 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바구니를 10개의 바구니를 들고 가는 것 자체가 웃기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수익이 크게 나든 적게 나든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시간만 그냥 공하게 보내시는 겁니다. 일단은 비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프로텍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 프로텍은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는 회사인데, 자, 유진테크라든지 프로텍, 그리고 원익 IPS 같은 종목군들이 이제 장비 관련주죠. 하지만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3D 공정, 낸시 플래시 공정까지 같이 하는 라징스타에 대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프로텍이라든지 아니면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 현재 캐시카우 시장에서 가지고 가는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올랐던 이유는 바로 지금 반도체 시장은 이미 고사양화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반도체 시장 자체가 지금 화랑이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바로 캐시카우인 D램이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원익 IPS 같은 기업은 3D 공정까지도 도입을 해서 해놨는데 주가는 내려갔죠. 왜 내려갑니까? 신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처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 캐시카우에 대한 부분만이 매출처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똑같은 반도체라고 해서 반도체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프로텍은 주가가 지금 꾸준히 조정을 받을까? 그것은 매집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딱 드러납니다. 자, 요 자리가 중요하죠. 자, 보면 5월달, 4월달 이래 되는데 2011년도죠. 2011년도 4월달, 5월달 한번 같이 볼게요. 자, 4월달, 5월달 여기 보시면 이 갑자기 투매 자리가 나온 자리가 있죠. 여기 한번 치고 여기서 이제 투매 자리가 강하게 나타나고 형성이 되고 빠지는 자리인데, 자, 요 자리가 첫 번째 맥점이고, 그리고 요 상단에 있는 요 자리죠. 요 자리가 맥점입니다. 자, 그러면 9,900원 요 자리부터는 시작을 해서 요 안에는 다 매집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 이 자리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네. 어때요? 이 참 신기하게도 요 자리를 또 지지를 받고 또 움직였던 모습이 나타나고, 이 자리가 지금 저항이 되고, 여기서 또 다 저항이 되고, 여기서는 돌파를 했다가 다시 한번 내려와서 이 자리 맞고 지금 빠졌습니다. 윗골이 보이시죠? 예? 지금 뭡니까? 수급 주체는요? 없어요. 기관의 모습이나 외국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보시면 자, 기관은 어떻게 했어요? 요 자리가 돌파되고 난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 둘 다 던졌어요. 얘네들 올릴 마음이 전혀 없다, 그죠? 자, 그리고 하단 권역에서 밑에서부터 매집에 들어와 있던 가격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밑에서도 매집이 들어왔어요. 여기서는 또다시 팔았죠. 팔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집 자체가 지금은 어떻게 길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흔들림이 많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저는 차라리 실적은 좋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반맥해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수급이 반맥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자리에서는 돈의 주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늘리지 마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차라리 제가 요 가격대를 잡아 드릴게요. 하단에 9,200원 자리는 맥점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고요. 자, 다음 문자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는요, LG생활건강. 참, 김수현 모델 좋죠. 매도해도 될까요? 3548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자, 제 의견은 보유입니다. 자, LG생활건강.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68만원이고요. 현재 이제 80만원대니까 일단 수익이시네요.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제 LG생활건강의 경우에는 이제 매수하시는 타이밍 자체는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지난 2014년도 10월달 강연회에서 이제 10월달 강연회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이 바로 LG생활건강인데, 그때 자리가 이제 50만원 정도 대였어요.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그리고 나서 약 이제 2배 정도가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근데 80만원, 68만원 정도 자리라면, 이 정도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제 수익 구간에 진입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LG생활건강을 지금 이제 매도해도 될까요라는 이제 질문을 해주셨던 게, 최근 들어서 화장품주 쪽에서 많이 이제 갔기 때문에 한번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LG생활건강이라는 기업은 이제 화장품 쪽에서 이제 일반적인 그 화장품 업체들하고 모멘텀은 분명히 좀 다릅니다. 왜냐면 LG생활건강이 하고 있는 사업 분야 자체가 이제 화장품 사업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음료 사업 부분이라든지 또는 생필품 쪽 사업도 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LG생활건강은 화장품 판매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기업이 그렇게 커왔던 건 아니고요. 이 기업이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성장해왔던 그 발판을 마련해줬던 건 바로 M&A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월경이었죠. 차인박 화장품으로 유명했던 CMP 코스메틱의 지분을 80% 이상 인수를 하면서 또다시 화장품에 대한 또 M&A에 대한 또 이슈로 또 떠올랐고 앞으로도 M&A에 대한 이슈는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LG생활건강은 현재 구간에서는 팔지 마시고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시고 목표 주가는 90만 원 정도 단기로 한번 목표 주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G생활건강. 자, 김소연 씨가 모델이잖아요. 참 많이 주가가 올랐네요. 참 중국에서의 활약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전화 왔다는데요. 자, 전화 제가 빨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원익 IPS입니다, 저는. 원익 IPS요? 예. 단가는 11,350원인데. 11,350원요? 예. 이 좋은 장에 원익 IP만 계속 지금 좀 오를라 하다가 또 밑에 눌리고 이래가지고 너무 지금. 예. 비중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 40% 됩니다. 40%요? 예. 지금 자리에서 팔고 나가야 되나, 내려나 싶어가지고, 예. 그래요. 예. 자, 일단은 저는 팔지 마시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럴까, 예. 예. 어머님, 예. 급하세요? 급한 건 아닌데, 네. 다른 소식은 지금 너무 잘 가고 있다 아닙니까? 근데 원익은 진짜 너무 뭐 지지부진하고, 예. 그래서. 딴 주식은 전에 안 갔잖아요. 예? 전에, 한 달 전에, 2달 전에 안 갔잖아요. 예. 그러고 이제 가는 거고, 원익 IPS는 한 달 전에, 2달 전에 잘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가는 거죠, 뭐. 그런 거밖에 없고, 뭐, 시장 자체가 오르고 내리는 거는 뭐, 여사일이죠. 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 기관하고 외국인이 계속 파니까, 또 그것도 예. 조금 더 문제가 있나 싶어서. 그래요. 예.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서 회사 설명을 많이 해드렸고, 얼마 전에 사셨죠? 물타기 해가지고 11,350원입니다. 물타기 하셨어요? 예, 20% 샀는데, 예. 조금 단가 너무 좀 많이 해서 또 조금 물타기 해가지고 낮춰놨거든요. 예. 예. 이게, 자, 보면 11,500원, 11,600원짜리, 자, 주봉으로 보면 그 자리인데요. 자, 요 자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머님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눈에 보이는 대로는 답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그 고스톱을 치더라도 상대방 패를 보여주진 않잖아요. 맞죠? 네. 예? 왜 얘네들이, 그 외국인의 목적은 뭡니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기관의 목적은 뭐예요? 돈을 버는 거잖아요. 예. 예? 우리 어머니 목적은 뭐예요? 저도 돈을 벌려고. 예. 그런데 얘네들이 자기네 패를 다 보여줄까요? 그래 하진 않아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여기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하단 권역에 이렇게 이제 내려올 때마다 누가 이제 파냐면, 여기 보면 이제 기관의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하단 권역에 내려올 때마다. 자, 여기도 하단 내려오면 또 팔고, 여기 또 하단 내려오면 또 팔아요. 근데 얘네들이 참 웃긴 놈들인 게, 올릴 때는 또다시 얘들이 또 사줘요. 그리고 여기 위에서는 이만큼 또 사고, 맞죠? 고가에 또 사고. 자,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밑에서는 또 팔아요. 맞죠? 또 위로 올라가면 또 삽니다. 그 밑에 요 내려오면 또 어떻게 해요? 또 팔아요. 위로 올릴 때는 또 삽니다. 자, 이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어머님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아니요, 못 하죠. 예, 고가 권역에 사고 저가 권역에 팔고 이렇게는 못 해요. 예.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렇게 더 웃긴 거는, 자, 이 자리를 기준으로 또다시 팔고, 양봉 형성될 때 또 샀어요. 그리고 밑에 또 내려갈 때 또 팔고, 양봉 형성될 때 또 얘들이 또 샀어요. 그리고 어제 또 팔았어요. 네. 왜 그럴까요? 게임이 됐다 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 답을 알면 뭐 어머님이 전문가죠, 맞죠? 당연히 모르시니까 질문했을 거고. 자,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 꽉 들고 계세요. 예, 꽉 들고 계시고. 그 회사는 괜찮지. 제가 재무도 보니까 그런 데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사가 괜찮고 안 괜찮고 중요하지 않아요. 뭐, 부채만 없으면 되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업이 지금 주포가 올릴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얘들이 작업을 안 하는 기업인지가 중요합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작업을 할 때 유수가 될 수 있는 게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부채, 유동 비율 같은 게 되겠고, 지금 상황에는 이 기업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주포가 작전을 하고 있는 작전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주포가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 신용 물량이 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키움증권에서 신용한도 초과됐다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고, 제일 이게 애매하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언제 손절을 나가냐 하면, 자, 요 자리 11,600원, 11,700원 자리 손절을 쳐요. 왜 손절을 치냐면, 요렇게 딱 보면 이제 무너지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절 사인을 내버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얘네들은 다시 한번 또 매집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 자리에서 원래 가장 좋은 타이밍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요 자리를 돌파하는 것을 확인할 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가지고 계신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40% 실어 계신다, 그죠? 팔지 마십시오. 시장 올라가 상관없습니다. 시장 올라간다고 내가 참여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수익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돌파하는 거를 확인하면 그때 비중을 더 실으세요. 예. 얼마, 그럼 돌파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11,500원입니다. 11,500원을 돌파하면 예, 그렇죠. 얘들, 남들 손절하고 나갔던 자리에서 돌파가 다시 넣으면 그때 더 사세요. 10% 더 사가지고 50% 채우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대신 한 가지가 더 있죠. 예. 예, 기관이 사야 됩니다. 예, 주포는 기관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작업을 얼마 동안 해놨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언제입니까? 6월 달부터 해서 지금 1년 가까이 작업을 해놓은 차트예요. 여기서 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1년을 작업을 했습니다. 예, 이자만, 신용 이자만해도 얼마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뚫을 때 기관이 단일 매수로 들어와 줘야 됩니다. 기관이 혼자 매수를 해줘야 돼요. 예. 뭐 자세한 거는 뭐 투신도 있고 금융수도 있겠지만 그거까지는 제 노하우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대신 기관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살 때 같이 사세요. 예. 돌파하고 사는 거 확인하고 사시면 무리 없이 언제까지 가냐 하면 14,000원까지 무조건 갑니다. 14,000원. 예. 그렇게 보시고 가져가시고요. 요 종목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짓입니다. 꼭 참고하시길. 나니까 조금 안심이 됩니다. 네. 상관없어요. 기관이 살 때 사면 돼요. 네. 네. 예, 그렇게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자, 다음 종목 문자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다음 종목은 현대로템. 현대로템 요즘 매일 많죠. 호남선 개통되고요. 매도해도 될까요? 0134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제 의견은 놉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어떤 시기에서 이제 접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즌 자체가 1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근데 지금 철도 사업 부분에서 그 플랜트 쪽에서도 수익성이 지금 제대로 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1분기 실적 시즌이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현대로템은 이제 철도 관련해서 이제 이슈, 테마가 형성됐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한 번씩 이제 들썩들썩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단기의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이제 내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보시는 거라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이제 매도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 기업을 오래 좀 끌고 가면서 한번 수익을 크게 한번 키워보고 싶다. 단기적인 흔들림에 연연하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매도는 좀 보류하시고 조금 더 끌고 갈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하겠고요. 자, 지금 이번 주 강연회 있으시죠? 네, 이번 주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연회를 하기 앞서서 제가 이제 공개 방송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부터 출발 전부터 시작해서 장 끝날 때까지 3시까지 브레인메토스 투자클럽에서 여러분들의 그 실시간 종목에 대한 시장의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자, 들어오시면 소외감 느끼지 않게 해드릴 테니까 바로 지금 시청자분들은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제가 주말에 또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네, 브레인멘토스 투자클럽의 오픈 기념 공개 강연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유안타증권 을지로 지점에서 있습니다. 자, 저와 역시 이광우 멘토 둘이서 합동 강연회를 준비했는데요. 자,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혼자 제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신 분들은 바로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도 지금 공개 방송을 하는데요. 11시부터 거의 뭐 저는 길게 하지 않습니다. 맞죠? 주포만 알려주고, 그리고 그 종목 뭐 얘기하겠죠? 그리고 끝냅니다. 뭐 그렇게 뭐 지금 공개 방송을 할 때가 아니죠. 지금 빨리 밖에 나가서 우리가 같이 놀고 해야 될 때입니다. 날씨도 이만큼 좋은데. 자, 여러분, 주식 투자자가 되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자가 되시는 지름길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방송 자주 하지 않습니다. 안 하지만 오늘 특별히 하는 거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시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뼈와 살이 되는 방송, 고품격 종목 상담 선상클럽.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